네, 개장하고 9시 31분 30초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도주 투자와 함께 보시죠. 오늘도 MBN골드 조범수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슈 바로 들어가기 전에 밑에 속보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의 리사 쿡 이사를 해임했다라는 소식이 방금 전에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로 전해졌는데요. 사실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도 주담대 사기 혐의로 좀 해임을 시키겠다라는 이야기가 압박 수위가 점점 거세지나 했는데 방금 전에 정말 해임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지금 현재 연준 내에서의 분위기도 심상치 않은데 이런 소식 저희 증시에 어떤 영향을 좀 가져다 줄까요? 일단 두 가지 영향도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정책 방향은 금리 인하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 향해 인물들로만 채워진 연준 내 방향성이라면은 금리 인하 확률과 가능성이 높아진다. 라는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반대적으로 보시면은 결국에 연준의 독립성이 좀 훼손된다라는 이슈 총 이 두 가지가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이미 파월 연준 의장의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이미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낸 이후에도 이렇게 리사 쿡 의원을 이렇게 바로 잘라버리는 게 사실 좀 놀랍다라고 표현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과거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이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리사 쿡 연준 의원 얼굴에다 X표를 글씨를 긋고 굉장히 노골적으로 발언을 이어간 모습은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정말 잘라버릴지는 그 누구도 예상을 못했을 것 같아요. 다만 이로써 인해 파월 연준 의장에 들어가는 압박은 더욱이 커졌다. 정치적 압박감이 더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당장 증시에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항상 지금 시장이 당장 급격하게 하락을 할 만한 재료나 이슈들이 만들어진 상황은 아니에요. 저는 이 부분이 당장의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9월 초입에 나올 이제 PC 물가지표, 논팝 비농업 고용지표 발표들 전까지는 그 기대감이 유지가 될 거고 확인되는 방향성으로 좀 나아갈 겁니다. 특히나 비농업 고용지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바이든 정권 이후 트럼프 정권으로 넘어오면서 수정치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상향 수정치가 아니라 하향 수정치가 많이 나왔어요. 사실 비농업 고용지표 같은 경우에 수정치들이 자주 발표가 나오곤 하는데 근데 정부 정권마다 수정치들이 좀 달리 나와요. 예를 들어서 바이든 정권 때 당시에는 고용이 팽배하고 좋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상향 수정치들이 자주 나왔어요. 근데 트럼프 정권 넘어선 이후로부터 금리 인하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건지 하향 수정치들이 굉장히 자주 나오고 있거든요. 그 폭도 굉장히 크게. 그러다 보니까 이번 비농업 고용 지표 같은 경우에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하향 지표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일부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좀 넘어야 될 산들이 조금 더 무거워졌습니다. 금리 인상이냐 동결이냐 인하냐 이 어느 방향성이든 다 열어놓은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시장에 좀 이 심리를 흔드는 듯한 이런 흐름은 사실 안 나오는 게 제일 좋다. 개인적으로는 안 나오는 게 제일 좋다라고 보면서 일단 당장의 단기적인 충격 정도는 일단 나오는 듯한 모습이 보입니다만 그렇게 깊진 않아요. 당장 미선물 같은 경우에도 현재 마이너스 0.1% 내외입니다. 큰 충격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 인하로의 방향성으로 또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해 보시면서 우리가 이미 금리 인하라는 방향성을 확인하고 증시가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 긍정적인 흐름까지 지켜본 상황인 만큼 금리 인하 쪽으로 일단은 아직 수혜주와 수혜 섹터들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일단 말씀 전해드릴게요. 네, 일단 현 시점에서는 좀 나오고 있는 지표들을 추가적으로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28일 새벽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도 기다리고 있고요. 이번 주에 확인할 수 있는 PC 물가 지표와 함께 비농업 고용 데이터까지 함께 확인을 해보셔야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속보 넘어가 보고요. 첫 번째 이슈 바로 들어가 보시죠. 한미 정상회담 들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봐야 할 섹터가 참 많아요.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한 이재용 회장과 젠슨 황 CEO 그리고 여기에 이 대통령도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봐야 할 섹터가 정말 많은데요. 일단 조선 에너지 항공부터 출발해 볼게요. 안에 원전은 없는데 원전도 함께 껴서 가보겠습니다. 조선과 함께 원전 오늘 전체적으로 좀 올라주지 않을까 싶었는데 조선 같은 경우 꼬리 달고 내려오고 있고요. 원전도 구체적인 좀 내용이 없어서일까요? 장 전반적으로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 시점 조선과 원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세론이에요. 세론. 근데 좀 원전은 많이 아쉽기는 합니다. 근데 시장 내에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 이미 선반영된 흐름들로 넘어가 귀결되는 모습인데
오늘 일단 시장이 참 특이합니다. 결국에 한미 정상회담으로 인해서 올라가는 종목들, 움직이는 종목들밖에 없는데 오늘 제일 재밌는 종목이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볼펜 종목. 볼펜. 모나미. 아, 여기에 마크 있는 거 정말 멋있다고 그랬었잖아요. 네, 그거 칭찬했다고 오늘 모나미가 22% 급등 나온 다음에 윗꼬리 달고 있습니다. 야, 이게 참 특이한 시장이다. 네. 네, 참 재료성이 지금 확실히 한미 정상회담에 주목이 되어 있었다는 점을 이런 종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모나미 당연히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면은 잘 쓰죠. 네. 모나미 같은 경우에 과거에 이제 한일 관련된 이런 이슈들이 터질 때마다 그 애국 기업하는 형태로 올라오는 테마성 종목인데 네, 이번에는 한미 정상회담으로 애국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슈로 또 올라가 주네요. 네. 자, 어쨌든 이번에 재계 총수들이 함께 방문을 하면서 여러 MOU와 그리고 투자 확대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왔는데요. 네. 일단 조선주들 중에서는 일단 한 종목만 강한 모습입니다. 오. 바로 삼성중공업이고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일단은 현재 윗골입니다. 네. 오늘 삼성중공업이 대략적으로 7%가량 올라왔어요. 근데 내용 보시면은 조선 내용 중에서 공동투자 프로그램 마련, HD현대 산업은행에 대해서 이제 대출에 대해서 추가적인 확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 텐데,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위에 삼성중공업입니다. 삼성중공업이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 최근에 LNG 가스선에 대한 수주 건수 계속 확장적인 모습을 바라봐 왔었는데, 네. 우리가 HD현대중공업, 하나그룹주 이 두 그룹주의 공통점 뭡니까? 미국 MOU 진출, 방산사업 진출 이거였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안 낀 게 삼성중공업이었어요. 근데 삼성중공업도 다른 두 개사와 마찬가지로 미국 군함 MOU 시장에 진출한다라는 뉴스로 오늘 일단 강세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오늘 강세를 만들어내고 다만 다른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윗꼬리 형태로 눌리고 있습니다. 단기 추세를 일반적으로 좀 돌파한 형태까지 나왔습니다만 오늘 일단 시장세는 세론이다라는 관점이 조금 더 강해요. 아무래도 관심도가 지금 조선과 원전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다가온 실적 발표인 네. 엔비디아 쪽으로 오히려 수급이 더 준비를 하는 모습을 확인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일단 단기적으로 소화 단계에 넘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 섹터 내에서 좀 추가적인 투자 확대에 대한 거는 이미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고 삼성중공업만 조금 더 확장적인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점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원전주도 전반적으로 윗꼬리 달고 밀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쉬운 점은 두산에너빌리티와 한수원이 아마존이나 그리고 페르미와 같은 추가적인 SMR 수주 장고기에 대해서 또 추가적인 이야기까지 하고 왔는데 네. 저는 이거를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매물 소화 단계로 좀 넘어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보고 넘어가실게요. 네, 두산에너빌리티요. 자, 두산에너빌리티 지금 현재 64,200원대 유지하고 있습니다. 소화 단계예요. 정말 딱. 그러니까 재료성 소멸적으로 바라본 게 아니라 오늘 그래도 긍정적인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는 게 전체적으로 매물 소화 단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5일 이평선, 20일 이평선. 그러니까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두산에너빌리티 계속 또 박스권입니다. 또 박스권입니다. 여기 돌파 나와야 돼요 라고 한 자리 그대로 계속 유지 중인 거예요. 네. 또 박스예요. 또 박스. 온탕, 냉탕, 온탕, 냉탕. 아직 박스입니다.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가 이번 건을 통해서 확실하게 수주권에 대해서 기술과 미국 진출에 대한 이 흐름까지 만들어 왔다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아직도 긍정적인 모멘텀을 이탈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기대감은 굳이 줄이실 필요는 없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오늘 기준으로 이 두 가지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게 항공 이야기 할게요. 맞아요. 항공. 보잉 비행기 결국에 수입 이야기 또 늘렸잖아요. 네. 거기서 수혜주는 이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수혜를 본 종목입니다. 이것만 보시면 돼요. 퍼스텍입니다. 퍼스텍이요. 네, 퍼스텍입니다. 퍼스텍이 보잉 관련주로서 편입을 되어 있고 드론 관련성까지 같이 붙여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제 오늘 총 이거래일간의 21 이평선 위에 안정적으로 버티고 있는 모습까지 유의미하게 보이는 구간인 만큼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 가능성, 특히나 방산주 같은 경우에도 최근 저렴한 구간으로 진입한 모습까지 있기 때문에 이전까지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꼬리를 달고 내려왔던 조선과 함께 원전 그리고 정말 뜻밖의 소식, 보잉 관련 항공 소식까지 짚어봤고요. 저희 포트 안에 있는 종목 중에서는 퍼스텍 함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미 정상회담 통해서 톱파봐야 할 섹터들이 정말 많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시간 관계상 조범수 매니저의 무료 방송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바로 추천주 만나볼까요? 이런 시장 안에서 저희는 어떤 종목 들어가 보면 좋을까요? 자, 다들 오늘 또 대북주 갖고 나왔겠지?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대북주는 이미 많이 넣어놨고 이제 새로운 재료성을 계속 붙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거 하나 가지고 나왔고요. 오늘은 현재가 19,210원에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주 하나 가지고 나왔고요. 오늘은
클로봇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로봇입니다. 최근에 전거래일부터 이미 노란봉투법으로 인한 네. 스토리를 만들면서 로봇주들이 움직여줬어요. 근데 이걸 너무 단기성 재료로만 끝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 단기성 재료 정도로 끝날 것 같진 않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노란봉투법이 이제 통과된 이후로부터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재개돼서 파업이 진짜 진행되느냐 안 되느냐예요. 네. 노란봉투법으로 인해서 파업의 가능성과 확률이 올라가 버린 거잖아요. 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일단 뉴스가 바로 아침 중에 나왔습니다.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에 현대차 노조가 파업이 지금 찬반 투표로 통해서 가결이 됐습니다. 가결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든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는 점, 네. 추가적으로 일단 이달 내 그리고 내달 내까지 일단 파업 일정에 대해서 논의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만큼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우려한 부분이 일부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클로봇은 현대차 로봇 관련주,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다라는 점 챙겨보시면서 목표가는 지난 매물대까지는 21,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단기 추세 이탈 나오는 16,5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도주 오늘은 클로봇 로봇주 안에서 편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손절가, 가격 전략 꼼꼼히 체크해 보시기 바랄게요. 그럼 오늘장 남은 대응도 매일경제TV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